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에서 뉴스를 통해서 바라다보는 세상살이란 디렉토리 내에서 유튜브에 있는 드루킹 구경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하나 떠오르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의 이제 그런 뉴스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용도 아주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내 타이틀이 120억 달러 수주, 중동의 중재자가 된 문 대통령, LNG선 수십척 수주,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야, 이거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하고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을 듣는 순간 그래도 드루킹은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거나 아니면 진실처럼 만들어가는 재주라도 있었는데 이 영상을 방송하는 사람은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그런 정도의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정도껏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같이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이 봐도 이런 사기를 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을 그 방송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방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중동에서 아주 유망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한국에 국빈 방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LNG 선박을 60척을 갖다 발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0억 달러가 됐고, 그런 내용은 이제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의 그 중재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아주 높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그런데 그 초등학생들 정도 되면 그걸 믿을 수 있어도 저같이 경제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딱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나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시켜서 방송을 해가지고 자기 인기를 끌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그 방송하는 사람도 자신이 문꿀오소리라고 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추종인지 드루킹 같은 사람인지 그건 제가 모르죠.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명백한 것은 그 중동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LNG 선박을 지금 그 수주를 한국에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의 그 중재를 잘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란 거는 지나가는 개나 소나 다 아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 드릴 것 같으면은 원래 LNG 선박 자체가 중국에다 싹스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그 공산당의 그 야비한 그런 걸 앞장세워 가지고 중국이 수입하는 그런 모든 물건을 나르는 배는 중국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기술이 없습니다. 자원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가스를 중국에다 팔아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다 LNG 선박을 여러 척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 첫 번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그 배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글래드스톤이라는 그런 선명을 가진 LNG 탱커입니다. 탱커. 그런데 그 선박을 건조를 해 가지고 이제 시험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LNG 탱커 같은 배는 한번 건조가 되면 20년 정도 이상, 그 이상을 이제 써먹는 배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건조를 했습니다. 중국 그 후동 그 중화 선박이 중국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서 이제 그 수주한 선박 중에서 첫 번째 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로
가는 항해 이제 시험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게 딱 시동이 꺼진 겁니다. 이게. 근데 이 LNG 선박이 시동이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LNG 탱커 그 액화 천연가스를 실은 그 탱크 그것이 굉장히 그 단단하고 그 안에 액화 천연가스가 160도 이상으로 그 마이너스 온도로 저장이 된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엔진이 걸려서 동력이 돌아갔을 때 그런 게 가동이 되는데 시동이 딱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 전원을 뽑아버리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배에는 액화천연가스가 수십만 톤이 실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유조차 8톤짜리 한 대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8톤짜리 그 탱커가 수십만 대 거기 실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양이. 그게 폭발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예를 들면은 마닐라 항 근처로 지나가다 폭발해 버리면 마닐라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고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액화천연가스, 그 LNG 탱커가 아주 그 복잡한 기술을 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막 그 조선 기술자를 빼내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막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강압적으로 수주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싹쓸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주에서 이제 그 수주한 선박을 딱 1호선이죠, 1호선. 딱 배에 띄웠는데 이게 딱 시동이 꺼진 겁니다. 놀란 거죠. 그 선주나 뭐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못 고치는 겁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고쳐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내에서 그랬으면 또 막 보도 금지시키고 막 보도 통제하고 뭐 맨 놈 잡아다 죽이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호주 앞바다에서 그래가지고 속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그 충격으로 일파만파가 막 미치게 되니까 1호선이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생산 중단이고 다른 데서 만든 다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다 보는 세계의 액화천연 탱커 그 선주들이 이거 봐라, 큰일 나는구나 중국서 했다가는 하고 다 수주를 딱 다 중단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그 액화천연가스 탱커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액화천연 탱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자연히 돈 때문에 중국에다가 오다를 줬던 선주들인데 기술도 좋고 가격도 싼 한국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고장이 나가서 고장 처리도 못하는 그런 중국에다 다시 오다를 주겠습니까? 자연뻥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 3사가 기술이 다르답니다. 좀 무슨 계통으로 다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많은 그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이 다 다르답니다. 기술들이. 그런데 각자 특징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사고도 없었거니와 그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나라 그 엔지니어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박은 잘 만들어도 설계라는 기술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외에 의존하는데 요 LNG 탱커 그 선박만큼은 자체 설계를 한답니다. 아주 희한하게 돼갖고. 왜냐하면은 그 선박 수주가 다 그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지금 돼가지고 저가로 계속 수주를 그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한국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 액화천연 가스 탱커에 집중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그 기술자를 빼가고 강압적으로 오다를 받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 중국서 만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호주 앞바다에서 호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영연방의 일원입니다. 그런 나라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2달이 지나도 못 고치고 앞으로 8개월을 더 지금 고쳐야 된다는데 그 8개월 고치면 곧 고쳐지겠습니까?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은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똑같은 사례 중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고속전철을
중국이 수주했습니다. 중국이. 그랬는데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싱가포르 그 전철을 저기 그 중국에서 그 수주를 했습니다. 중국서 수주를 해갖고 다 깔았는데 이게 툭 하면 고장이 나는 거니까 싱가포르에서 수리를 같이 했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 뜯어서 반납버렸답니다. 싸그리.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미국서도 다 이 고속철이나 그다음에 전철 이런 거 지하철 다 각 나라가 다 계약을 지금 포기한 겁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의 경전철이 중국제입니다. 이 경전철이 중국제인데 필리핀 마닐라의 경전철 운영위원회에서는 며칠 동안 사고 안 났는가를 며칠 동안 고장이 안 났는가를 이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일 동안 사고가 안 났다. 21일 기록을 깼다. 이렇게 그럼 카운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번 고장 났다. 이게 아니라 21일 기록이다. 21일 동안 한 번도 고장이 안 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중국 기술이기 때문에 이 LNG 이 선박 LNG 탱커 이 탱커입니다. LNG 탱커가 지금 중국의 물량들이 모두 한국으로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카타르인가 뭐 그쪽에서 온 그 국빈으로 방문해 갖고 오다를 주는 건데 그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당장 그쪽에서는 그런 거를 당장 그 운반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가스라는 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으면서 바로 탱커에다 담아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수백만 불이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막 하늘로.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수주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거를 다 돌리는 거죠. 좀 이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훌륭한 외교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수주를 한 거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더 욕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레기도 아니고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다 또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해외에서 지금 호평을 한다. 지금 한국서는 다 굶어 죽는다, 뭐 망한다 소리가 나오는 판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드루킹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들끼리 쌈이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 몰라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그 무조건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띄운다고 거짓말로 저렇게 하면은 지금 입장 곤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그 LNG 선박이라고 그냥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기자들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LNG 선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LNG 가스를 나르는 탱커, 유조선 같은 거죠. 그런 선박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선박에서 나오는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LNG 추진 엔진을 사용하는 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내버스가 옛날에 다 디젤 엔진을 떼가지고 매연 시커멓게 나오고 다니는 거를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다 천연가스로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선박의 엔진을 빵가시유를 떼는 그런 거를 지금은 액화천연가스를 떼서 가는 엔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소음이 작아지고 매연이 없습니다. 매연이. 그런데 그런 배도 결국 엔진 탱크가 바로 액화천연가스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스를 빼서 연료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가 아주 또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서 그런 유황 함유량이 뭐 얼마가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뜨려라 하는 게 한 10배를 규정을 했다 그럽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한 지금 그 수주가 유망해진다고 합니다. 그 선박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미국을 안 들어가는 배는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세계 모든 배는 빵가스유를 떼든 엔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떼는 엔진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엔진 기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갖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기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 신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신문만 읽어도 아는 상식. 이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력이 뛰어나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막 수백만 달러를 갖고 와갖고 막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그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하면은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백업을 해줘야지, 거짓말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은 패거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뭐 구독을 눌러줘서 광고료나 빼먹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많이 수주를 해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조선산업은 다시 회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사업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또 원자력 산업도 있습니다. 또 군수 산업도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체들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다 잠궈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저기 그 수주를 했다고 쳐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저거를 잘 매듭을 풀어나갈지, 이것도 변수입니다. 이게 그런 거를 다 뒷받침해 주지 않는 그런 홍보라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뉴스를 많이 검색을 해보면은 국민들에게 그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런 그 언론사도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을 이용하거나 속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언론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 소비자들이 뉴스도 가려들어야 되고, 무식하면은 뉴스도 못 듣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미 상식이 없으면 이제 뉴스도 속아서 듣는 겁니다. 이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또 하나 이양 얘기가 나온 거니까, 요새 영상을 보면 갑자기 국제 결혼 영상이 많이 뜹니다. 이쁜 애들 딱 앉혀놓고 베트남 여자, 베트남에서 그 정도 이쁘려면은 부잣집 딸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밥도 못 먹고 떼끼니도 못 먹고 결혼 한번 하려면 합숙소에서 막 20일씩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여자들이 그 영상에 나오는 차림으로 있으려면 그 업체에도 돈 대줍니까? 몸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속여가지고 상식 없고 무식한 남자들 속여가지고 또 그 돈 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다 눈만 뜨면은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옛날 얘기 하냐고.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베어 같지만 요즘은 혁대만 풀리면 고추 잘라간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도 상식을 갖고 본인이 판단해서 잘 들으시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